예, 뉴스탑10이 뽑은 5위와 8위 먼저 위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검찰 수사팀이 증언이 됐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챙기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동시에 나오는데요. 국민의힘의 비판은 청와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 한마디만 하면 밑에서 불법과 부정이 엄청나게 자행된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법무부 장관 박상기 장관을 비롯한 중앙지검장 이성윤 여러 사람들의 불법을 특검이 낱낱이 밝혀내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국기 문란 사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사건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불법 출금 의혹, 검찰이 이제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는데 정 변호사님. 네. 제가 화면에 좀 모아봤는데 면면들을 봐도 뭐 부장급 혹은 일반 수사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들이 좀 투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정섭 부장이 이제 주로 뛸 것 같은데 이정섭 부장 같은 경우 사실은 김학의 전 차관을 처벌하는데 상당히 관여를 한 사람이죠. 따라서 김학의 전 차관을 처벌하는 데 관여를 했으니 김학의 차관이 또 불법적으로 인권 침해 당한 게 있으면 그것도 같이 수사를 시키면 적어도 공평하다는 얘기 듣지 않겠냐. 그래서 아마 이정섭 부장이 이제 지정이 된 걸로 보이고요. 예. 또 실제로 이게 보면 이게 법조문을 보면 명백하게 불법적으로 됐다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피의자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동안 언론 보도를 보면 법무부나 대검의 간부들이 관여되어 있다는 의혹이 상당히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도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새로운 수사팀을 짜서 맡기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저렇게 짜여진 것 같고 특히 이제 부장이 두 사람만 있는 걸로 보면 이번에는 뭔가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도하 변호사님. 근데 법조계 흐름 하나 있는 게 최근에 불법 출국 금지를 허위 공문서로 막은 거, 제지한 거에 대해서 김태규 부장판사가 실명을 걸고 작심 비판을 했었는데 네. 이분이 결국 사표를 냈더라고요. 예. 사실 지금 이제 법관 인사를 앞두고 한 70명이 사표를 썼다고 해요. 아하. 이제 보통 한 60명 쓴다고 하는데 보통 때보다 좀 많은데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수임 제한이 1년이었는데 3년으로 입법이 되니까 사실상 변호사 개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것 같으니까 사표를 좀 일찍 써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으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또 이제 주변의 법조인들한테 취재를 해보니까 제일 큰 게 자괴감 같은 것 같아요. 이제 판사들도 사실은 지금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그다음에 또 김태규 부장판사가 어떤 말도 했었냐면 사법 시스템을 공격한다 이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나 여당의 행위가 사법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도록 사법 시스템을 공격하는 그런 행위를 할 때 내가 법관으로서 어떤 걸 할 수 있냐. 그리고 재판을 했을 때 그 편을 나눠서 그다음에 너무 공격이 재판 판결을 쓴 법관을 너무 맹비난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자괴감이 들어서 사표를 쓴 게 아닌가 하는데요. 김학의 전 차관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김태규 부장판사가 그런 말도 했었죠. 이런 걸 봐주기 시작하면 앞으로 기한이 지난 대상이 바뀐 서면이 없는 그런 영장으로 체포하고 구속하고 압수하게 된다. 그게 우리 일이 된다. 내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자괴감을 느껴서 사표를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사건의 본질로 좀 더 들어가 보면 결국 허위 내용을 기재한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 공문을 포함해서 누구까지 윗선이 이 사건에 관여된지가 핵심일 겁니다. 관련 영상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20일 날 점심 무렵에 법무부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법무부 이용구 실장이고 저희 과거사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출국금지의 필요성과 신속한 출국금지가 필요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상의를 했고 조사단에서 과거사위원회에 출국금지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보고서나 요청을 하면
과거사위원회에서 신속하게 결의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방식을 진행하면 자연스럽게 출국 금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조사단 검사가 20일 수요일 날 그 논의가 있었던 때 초안을 만들지 않았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초안을 거의 다 만들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22일 날 긴급하게 출국 정지 조치가 가능했었습니다. 김영민 당시 위원이 자세하게 좀 설명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현정 의원. 네. 결국 흐름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 흐름에서 물론 실제로 현장 책임자는 이규원 검사라고 하더라도 어디 선까지 이 허위 공문을 알고 있고 개입이 됐는지 이게 지금 이번 수사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주제로 다뤘던 월성원전 1호기 폐로 같은 경우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연루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이게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알아서 했을 것인가에 대한 지금 의문이 있고 이거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죠. 네. 자, 근데 이번 사건도 저는 비슷한 차원이라고 봅니다. 자, 이게 보면 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게 정말 무법하고 불법적인 행동들을 지금 법무부와 지금 진상조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 다 법을 잘 아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뭘 하면 이게 걸린다는 것도 다 잘 알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과감한 일을 정말 어떤 면에서 무지막지한 일을 할 수 있었던가? 바로 그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과연 이게 법무부 차원에서 장관이 지시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이 언뜻 드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과정을 보면 결국 3월 18일 날, 즉 2019년 3월 18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직접 지시를 합니다. 장자연, 김학의 사건은 검찰의 명운을 걸고 이 사건은 밝혀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네.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진상조사 차원에서 밝혀낸다. 이 지시를 합니다. 즉 조직의 명운을 걸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담당 지시를 받은 조직은 어떻겠습니까? 조직의 명운을 걸으라는데 장관이 자기 자리가 걸려있고 그 구청 간부들이 자기가 걸려있는데 자, 그러자니 지금 이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는 당시 피해자로 입건도 안 돼 있어요. 자, 지금 법적 요건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김학의 장관은 3월 23일 날 출국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니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비롯되는 겁니다. 많은 지금 간부들과 등등이 엮여서 지금 불법을 한 거예요. 내부 통신망에 따르면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 일을 핵심적으로 했던 이규원 지금 검사가 당시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사법시험 동기고 같은 법무법원에 있었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금 의혹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검찰 수사는 단순히 법무부 차원이 아니라 청와대 차원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은 좀 높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2년 전 당시 야당이었던 곽상도 의원은 허위 번호를 기재한 이 사건의 핵심 인물 이규원 검사에 대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저희 영상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담당 검사가 청와대 선임 행정관하고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했고 여러 가지 인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의도에서 진행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그래서 가장 핵심 내용이 이거였잖아요. 그럼 누가 현장 책임자에게 김학의 전 차관 출국 정보를 알렸고 왜 조사단 명단에도 있지 않았던 이규원 검사를 조사단에 파견했냐. 뭐 이 부분이 지금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출국 정보를 누가 알렸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나오진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왜냐면 이 출국 정보라고 하는 게 지금 그 김학의 전 차관이 23일 날 0시 20분 방콕행 비행기를 끊어가지고 가려고 그것도 현장에 가서 끊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 도망가려는 의도가 있었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건 잘못된 행동이죠. 그리고 조사단에 나와 조사 받으라고 조사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도피의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그런 행동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입수를 했는데 물론 저는 당연히 출국 금지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고 하면 그거는 비판을 받아 마땅해요 또. 네.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반드시 해야 되죠. 첫째 말씀하신 건 출국 정보를 누가 줬는지는 조사를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규원 검사가 조사단에 파견된 내용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까 이현정이 잠깐 언급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이제 말했던 이광철 민정비서관 이분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그리고 통일법학회라고 하는 법학회에서 함께 활동을 했고 변호사 되고 나서는 또 함께 한 법무법인에서 일을 했거든요. 개인적인 인연은 있다. 뭐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이제 다만 중요한 건 그러면 이광철 비서관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느냐 하는 부분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만약에 이제 필요하다면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올지는 봐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김학의 차관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예를 들면 성접대를 받았고 또는 불법적인 행동을 했고 뇌물을 받으면 이거는 분명히 저는 비판받아 맞다고 그거랑은 봅니다. 또 분리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이건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김학의 차관 관련해서는 이게 긴급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현재 상황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사를 통해서 잘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뭐 이런 의혹 때문에 윗선 개입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요. 이두야 변호사님. 네. 실제로 오늘 일부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차관 출국 금지를 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서류도 없이 출동을 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도 보면요, 이제 불법적인 게 뭐 계속 지금 드러나는 거죠. 이제 공익신고서가 106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뭐 온갖 자세한 내용이 있지만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른 얘기도 점점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출금 요청서가 접수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법무부 직원들이 나가서 이 부분 거기 집행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출금 요청서가 접수되기 30분 전에 법무부 직원들이 출동해서 뭐 탐문을 하고 다녔다는 거죠. 이제 김학의 차관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게 이제 공항 CCTV에 잡혀서 이건 물적 증거가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 이 실제로 집행한 법무부 직원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은요. 요즘은 기록을 다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예.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하면 텔레그램 캡처해 두고요. 뭐 문자면 문자 남겨놓고 뭐 기록 문서면 문서를 다 남겨놓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 부분 누가 지시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지시했는지 확인이 될 거고요. 그러면 뭐 직원들은 이게 적법하다고 생각해서 했는지 아니면 직원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했는지 이런 부분도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면 다 밝혀질 거예요. 예. 지금 저희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무실장 이용구 차관 그다음에 그 당시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이 차규근 변호사였는데요. 예.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정부 들어서서 법무부를 탈검찰화하자 그러면서 개방형 공모를 해서 법원의 부장판사 출신, 판사 출신이나 변호사 출신들을 이제 개방형으로 공모를 해서 직위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용구 법무부 실장도 그랬고 그다음에 여기 차규근 출입국 본부장도 그랬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런 불법에 정말 관여를 했다거나 이런 데 눈을 감았다거나 지시를 했다면 더 비난 가능성이 크죠. 법무부가 탈검찰화하는 명분이 뭐였겠습니까? 인권 옹호를 하겠다 이랬는데 더 인권 문제를 알겠습니다. 야기시킨 거고요. 그다음 대검 기조부장 문찬석 검사장이 직원들한테 기록 다 남겨두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대검 법무부에 기록 남겨져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태현 변호사님. 네. 대체적인 시각은 현장 책임자인 이규현 검사는 어쨌든 핵심 수사 대상이 되다. 나중에 처벌 수위도 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시각도 법조계에 있던데. 그렇겠죠. 근데 만약에 직권남용으로 올라가면 정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는 어디 선까지도 이게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인 겁니까? 글쎄 우선 이제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이규원 검사가 가짜 사건 번호를 적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허위 공문서 작성을 했고 행사를 했는데 이규원 검사 차원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제 우선의 지시인데 그 위에 지금 저 표에 있는 것처럼 김영민, 이용구가 지시를 했느냐 아니면 당시 박상기 장관이 지시했느냐 이렇게 우리가 더 따져갈 수밖에 없고 또 혹시 또 그 위에 또 청와대 민정수석에 관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도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용구 실장은 자기는 출금자자 주장을 했으나 구체적인 세세한 데 관여 안 했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본인 이야기고 예.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저렇게 불법적인 걸 하도록 지시를 했으면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오늘 이렇게 큰 흐름을 한 언론을 인용해서 한번 짚어봤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최근에 뉴스탑10에서 많이 다루는 주제를 좀 관통을 해보면 화면이 좀 바뀔 텐데. 월성원전 수사도 증거인멸 의혹이 있었고 윤 총장 징계도 절차 논란이 있었고 이번 건도 절차적 문제. 왜 이렇게 최근에 현 정부에 관련돼서 절차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지 지금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 왕조 시대인 조선 시대도요. 그 사관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임금에게 어떤 논쟁도 하고 반박도 하고 임금에게 아니 되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어떤 면에서 왕조 시대인 조선 시대마저도 그런 장치들이 다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자, 민주주의와 독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바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 할 때 본인이 직접 지시했지 않습니까?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예. 바로 그게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체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 정부가 하는 행동을 보면
정반대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좀 전에 쭉 이야기해왔던 지금 탈원전 문제도 마찬가지고 윤 총장 징계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김학의 지금 전 차관 문제도 마찬가지고 저 김학의 전 차관 절대 옹호할 지금 이유도 없고 예.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떤 면에서 뭐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그 절차는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도 사람이 인간이고 하나의 국가 구성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런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시 한마디에 모든 걸 다 해치고 다 이렇게 했다는 게 저는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게 안 드러날지 모르고 이렇게 했는지. 왜냐하면 이 정부 들어서서 적폐청산한다고 해서 전 정부 인사들 많이 이거 해서 그 이후로부터 공무원이 뭘 하냐면요. 상사가 지시한 거 다 녹음합니다. 예. 다 기록해둬요. 왜냐? 나중에 본인들이 책임질까 싶어서. 다 하고 있거든요. 다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면에서 과감하게 이렇게 절차를 어기는 거, 이거는요,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말은 공정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밑에서는 안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앞으로 저는 굉장히 다음 정권 가더라도 두고 문제될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 불법 의혹과 관련해서도 뭐 절차상 문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소식도 계속해서 쫓아봐야 되겠습니다.